안녕하세요. 준수성가입니다. 제가 평소에 레버리지 ETF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펼치는 논리 중에 하나가 QLD 50%, 현금 50% 하면 된다. 절반의 QLD로도 수익은 QQQ만큼 낼 수 있는데 심지어 물타기 할 여유 현금도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라. 그런 소리를 했죠. 이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오늘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자분께서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매월 100만원 적립할 때 그냥 지수 추종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15년 뒤에 7억을 더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검증은 백테스팅으로 갈 거고 초기 자금은 $1000입니다. 그리고 매월 $1000를 적립할 건데 이 정도면 일반인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죠. 그리고 월 적립식으로 나스닥 100 지수 추종 QQQ에 100%로 투자하는 것과 QLD와 현금을 반반씩 적립한 것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500만 QLD를 사고 $500는 주식 계좌에 현금으로 그대로 보유한다. QLD는 리밸런싱도 없고 매도도 없습니다. 현금은 그냥 비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백테스팅은 QLD의 상장 시작일인 2006년부터 시작을 하고요. 큰 하락장이었던 리만 브라더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무작정 상승장만 겪는 것이 아니니 나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를 함께 보실게요. 파란색이 QLD 100%입니다.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빨간색이 QLD 현금 반반 적립이고 노란색이 QQQ 몰빵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2006년에 결정한 투자 방법에 따라 15년 뒤에 7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분명히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레버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반반 적립이 수익률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점이 여기 맥스 드로우 다운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걸 좀 보시면 이건 최대 낙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간 동안 투자를 할 때 얼만큼의 최대 낙폭을 견뎌야 되냐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로그 스케일로 보여드리면 최악의 하락이었던 리만 브라더스를 겪을 때 저점에서 QLD는 마이너스 80%가 지금 나고 있죠. 엄청 깊게 파여있죠. 이거는 결국은 복구가 된다는 걸 알지만 QLD 100%는 누구에게나 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리만급 폭락이 터지면 어차피 QQQ도 49.74% 거의 반토막이 나죠. 지수가 이렇게 폭락했는데 개별주는 더 심하겠죠. 아주 그냥 박살이 나고 복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정도의 하락이 오면 뭘 투자했어도 평범한 사람은 어차피 못 버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QLD랑 현금 반반 적립은 어떻죠? 최대 낙폭을 한번 보세요. QQQ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쌓아놨던 현금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15년 뒤에 7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차이는 복리로 계속 굴러가면 엄청나게 차이 날 겁니다. 주식 투자 해보셨으면 다들 알잖아요? 어차피 자산관리 죽어야 끝나는 거. 20년, 30년 지내다 보면 내가 왜 레버리지를 안 섞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연평균 수익률을 보실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란색이 QLD 100%, 빨간색이 QLD 현금 반반 적립, 노란색이 QQQ 몰빵이에요. 그래프로 보시면 더 와닿지 않나요? 2008년을 보세요. 리만 브라더스입니다. 이때 반반 적립이랑 QQQ 몰빵이랑 포트폴리오에서 하락이 차이가 전혀 없죠. 심지어 QLD 현금 반반 적립을 하시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현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쓸어 담는 것도 가능하죠. 반면 QQQ 몰빵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누가 더 잘 버틸까요? 경제 위기가 오면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현금이라도 남겨둔 사람이 더 버티고 주가가 폭락할 때 하나라도 주울 돈이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겠죠. 이 백테스팅에서는 현금은 리밸런싱 없이 주식 계좌에 넣고 계속 보유만 하는 게 원칙이라서 현금을 쓴다는 상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백테스팅보다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연평균 수익률이 최근 10년에는 반반 적립이 28%, QQQ 몰빵이 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리스크는 똑같은데 수익률은 8%나 올릴 수 있죠. 이런데도 QQQ에만 몰빵해야겠습니까? 아,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할 게 연간 변동성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조정을 감안한 변동성에서는요, 당연히 반반 적립이 QQQ 몰빵보다 변동성이 딱 2배 심합니다. 어차피 변동성을 참아내는 대가로 수익을 벌어가는 주식시장에서 최대 낙폭이 똑같다고 하면 이 정도 변동성은 참고 반반 적립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될 게 QLD 몰빵이랑 반반 적립이랑 변동성이 생각보다 차이가 없어요. 이건 반반 적립하더라도 QLD가 수익이 늘어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QLD 비중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다 보면 어느샌가 거치식이랑 의미가 없어진다. 리밸런싱을 안 하면 QLD 비중이 지나치게 커진다.
그런 걸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반반 적립보다 좀만 더 견딜 수 있으면 처음부터 QLD만 적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투자 초기에는 QQQ 몰빵이랑 QLD 현금 반반 적립이랑 최대 낙폭 같은 리스크는 동일한데 어차피 장기 투자하면서 견뎌야 될 연간 변동성은 QLD 몰빵이랑 QLD 현금 반반 적립이랑 차이가 없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 투자하다 보면 QLD 100%로 가져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QLD 현금 반반 적립보다 어차피 견뎌야 할 연간 변동성은 비슷한데 수익은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하던 중간에 하락이 오면은 그냥 기분 좋게 사면 되죠. 세일이니까. 근데 내가 어찌저찌 장기 투자 15년 성공해서 은퇴를 앞두고 리먼급 폭락이 터지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폭락이 터져도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이 높습니다. 보세요. 최종 수익에서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맥스 드롭다운 최대 낙폭을 적용시킨 다음에 결과값을 한번 볼게요. 310만 달러가 80% 날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62만 불이죠. QLD 현금 반반 적립하다가 리먼급 폭락 또 터지면은 반토막 나는 거죠. 85만 불. 그런데 QQQ 몰빵도 똑같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48만 불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은퇴할 때 리먼급 폭락이 터져도 뭐가 더 좋아요? 자, 이 결과를 보시니까 알겠죠? 15년을 장기 투자했는데 그 마지막에 나 이제 좀 은퇴 좀 해보려는데 리먼급 폭락이 터져도 챙겨갈 수 있는 돈은 QQQ 몰빵하는 것보다 레버리지 ETF로 장기 투자를 한 편이 더 수익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 20대 애들은 레버리지 ETF를 사야겠죠? 그런데 내가 40대인데 20년 동안 장기 투자해서 60대가 됐을 때 너무 걱정돼서 레버리지 못하겠다? 이 영상을 봤으면 그런 소리 못하죠. 이상한 레버리지 아니고 미국의 지수 추종 레버리지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상향을 한다는 전제하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 이런 백테스팅이 미래를 무조건 대변해주는 건 아닙니다. 나스닥의 우상향이라는 전제만 지속된다면 이 과거 자료가 보여주는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QQQ만 적립하기보다 QLD 50%, 현금 50%씩 적립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지 아시겠죠? 어차피 주식은 변동성을 참는 대가로 수익을 챙겨가는 건데 일일 변동폭을 좀만 더 참으면 어차피 최대 낙폭은 QQQ 몰빵이랑 똑같은데 15년 뒤 수익은 7억이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15년 뒤에 7억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